화학, 소재 공정의 산업 분류는 화학과 바이오, 의료에 걸쳐 있습니다. 화학 분류 하에 정밀화학, 고분자 재료, 화학 공정, 대기 폐기물, 수질 토양이 포함되며 바이오, 의료 분류 하에 산업 바이오 중분류가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정밀화학 산업은 일반적으로 화학 산업 중 고도 기술이 요구되며 비교적 소규모로서 소량 다품종 생산 체제의 에너지 및 자원 절약, 고부가가치형 화학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석유화학 등 기초화학 제품을 원료로 자동차, 선박, 전자산업 등 타 산업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형 산업으로 정의됩니다. 정의. 화학 및 섬유 소재를 간략히 정의하자면 석유, 석탄의 기본 화학 공정과 무기물질 등을 이용하여 전기, 전자, 기계, 에너지, 환경산업 등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정밀화학, 석유화학, 고분자, 환경화학에 사용되는 소재를 의미합니다. 범위. 화학 소재는 정보전자, 기계, 섬유, 자동차, 조선, 건설 에너지 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기에 범위를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학 소재는 섬유화학, 고분자, 섬유화학, 정밀화학, 환경화학 소재 및 부품 제조 및 가공부터 의약, 농약, 화장품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우주항공,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까지 기여하며 그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타 산업의 핵심 소재 및 부자재를 다품종 소량 생산하여 공급하므로 연관 산업의 고기능화, 고부가가치화에 기능하는 중소기업 개발 형태로도 전문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및 섬유 소재 산업은 다단계의 제조 공정이 필수적이기에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기술 상호 간의 유사성이 없어 단순 기술 모방이 어렵고 일정 기간의 기술 축적 없이는 단기적으로 자체 개발이 어려운 대표적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인의 화학공업 제품 분류에 따르면 제품군을 상품학적 의미에서 질과 양의 이원적인 관점에서 공업을 분석하여 질의 기준인 차별성과 양의 기준인 생산량을 바탕으로 제품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 화학 원료 물질, 생산 공정, 화학 제품 분야의 상호 연계로 이루어진 석유화학, 기능성 고분자와 같은 화학 신소재, 정밀화학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화학 및 섬유 소재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이오 화학 소재 공정 분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바이오 화학 산업화 촉진 기술 개발 사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현재 세계 5위 수준의 석유화학 고도화와 바이오화학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상용화 또는 시장 창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화학기술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 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 개발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뿐 아니라 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으로 실질적인 소재와 공정의 상용화 및 국내외 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형성 중입니다. 또한 꾸준한 핵심 소재 개발 및 개발 소재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07년부터 금속, 화학, 세라믹 3대 소재 분야의 핵심 연구소를 지정하고 공동기관으로 참여하여 화학 소재 정보 운행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학물질의 국제 동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 탄소 배출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2015년 1월에 전면 개정하여 유독물질, 허가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을 통해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0톤 이상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질이 위의 물질로 판정이 나게 되면 대체 물질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화학 및 섬유, 소재 분야에서 세계의 정책 동향에 발맞추어 적절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학 및 섬유 소재 산업 이슈 및 동향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개선과 원가 경쟁력 변화가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에 석유화학 산업의 투자 감소는 에틸렌에서 다운스트림으로의 수익성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60달러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NCC 업체들이 수익성 증가를 보이며 장기간 고마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업계 호황기 진입 이후 국내 화학업체인 롯데케미칼과 하나케미칼은 규모의 경제 확대 및 다운스트림 강화를 위해 각각 2.8조 원, 1.3조 원의 M&A 딜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산업의 원재료 가격 변화, 중국 운송 관련 CTO, MTO 프로젝트의 지연, 향후 2-3년간 대규모 신증설 제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기능성 정밀화학 소재의 지속적 발전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인접한 전남 광양을 미래시장 선점이 가능한 차세대 화학소재 산업 생태계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까지 총 602억 원을 투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송기, 경량 친환경 소재 및 정보 전자 소재 등에도 대규모로 R&D를 추진하는 등 고부가 화학 소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 기술 개발에 따라 고급품 및 고기능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석유화학 업체에서는 기능성 화학 소재 개발을 위해 정밀화학 사업과 고부가 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차별 포인트가 품질 비용 등의 제품의 컨셉을 구현하는 기능으로 변모하여 시장의 경쟁 과열로 제품을 원가 절감을 위한 고기능 첨단 기능성 화학 소재의 수요가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산업 이슈로는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화학 산업 수출 부진과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하여 2015년 화학 산업의 무역 수지는 전년 대비 52억 달러 감소한 183억 달러였습니다. 화학산업 거대 시장인 중국의 경제 둔화, 산업구조 변화, 석유화학 제품 각국의 자급화, 유가 하락 등으로 생산 실적이 급속히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화학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약화, 자원 보유국의 저가 원료 설비 증가에 따른 원가 경쟁력 약화, 선진국 기업과의 고부가가치 사업 부문 기술력 격차 지속에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특화 지수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수로 시장 경쟁력이 열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플라스틱 및 고무업종의 경우 업종별, 직종별 부족률 모두 심화 추세로 인력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산업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화학 수출 부진과 인력 문제는 중국 수요나 글로벌 화학 경기와 같은 외부 영향보다는 한국 화학 산업의 구조적인 경쟁력 위기라는 내부 요인이 훨씬 중요하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환경 규제, 생명 중시의 기본에 입각하여 바이오 화학, 녹색 인증 기술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산업 내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범용화학 소재보다는 특정화된 최첨단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화학 트렌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정밀화학 제품, 특정 물성, 우수 기능의 기능성 제품과 고부가가치의 화학 제품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받으며 앞으로도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화학 및 섬유 소재의 핵심 플레이어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럽과 일본의 90년대부터 시작된 경쟁력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통해 2010년부터 본격화된 한국 화학기업의 경쟁력 위기 극복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럽과 일본의 경우 90년대 위기가 시작되었을 무렵 이미 화학 사업들이 다각화되어 있어 위기 상황 발생 이후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했었지만 한국의 경우 중국 수요와 과감한 자본 투자에 의존하여 범용 석유화학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야 다각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차별화되는 핵심 기술과 소량 다품종 사업 역량 부족으로 대부분 여전히 석유화학 사업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선택 옵션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 체결은 중국 진출 해외 선진 정밀화학사 고기능 첨가제의 즉시 관세 철폐로 이어져 국내 정밀화학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기술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러 화학 소재 중 최근 산업 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첨가제, 계면활성제, 전자정보 소재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으로 분류하여 나타낸 자료입니다. 살펴보자면 송원산업은 올리고머형 고내열성 포스파인계 산화방지제의 개발로 270도 이상에서 안정한 고내열성 포스파인계 산화방지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SK케미칼은 친환경 고기능 플라스틱 소재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이며 에코트란, 퓨타란, 에코란, 에코젠 등 바이오 폴리머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기존 주력 사업 부문의 혁신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면서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으며 자사 사업장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적용해 전기료 절감과 함께 대규모 ESS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등 시장 주도권을 더욱 강화한다는 목표로 오창 공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ESS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화학 산업 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16년 61억 달러에서 21년 79억 달러로 연 증가율 5.3%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과 일본 등 거대 국가의 경제 성장으로 아시아 지역의 화학 산업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전 세계 화학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속적인 화학 산업 성장으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35.3%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저하에 기인한 섬유, 자동차, 건설, IT 등 석유화학의 주요 전방산업 성장세 둔화로 세계 화학 산업 내 수요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 자체 공급 능력이 2010년 64.9%에서 2012년 71.6%, 2014년 79.1%로 급증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화학 산업의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 화학 산업 경쟁력 확보에 가중치를 두어 양적 성장뿐 아니라 로컬 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자 기업과의 합작 투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 기술 인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중국의 R&D 투자금이 29억 달러에서 2012년 104억 달러로 증가한 것은 중국의 투자 강화를 통해 화학 공정 기술과 기능성 및 정밀화학 제품 기술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술 수준을 빠르게 향상시키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학 분야 세계 시장에서는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제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도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시장 환경에 따라 정부 주도의 구조 조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범용 사업은 철저한 원가 절감 목표 하에 경쟁력 없는 사업 부문을 축소 및 폐쇄하고 원료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부가가치 사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R&D 투자 비중을 매출액 대비 15%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고기능성 소재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화학기업 대부분이 자본 집약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범용 석유화학 의약품 사업을 매각하고 스페셜티 분야의 인수를 확대하여 유력한 기능성 화학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분야 국내 시장 규모는 2015년 205억 원에서 21년 269억 원으로 연 증가율 4.8%로 해외 시장 증가율인 5.3%에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2014년 기준 세계 4위의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기준 국내 제조업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별 생산 규모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 대비 매우 열세하여 규모의 경제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는 특히 범용 제품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기술력 열의 등 수익성이 취약한 산업 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이 전체 수출의 50%로 절대적인 가운데 최근 중국 시장의 경쟁 심화로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받아 실적이 더욱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에서도 기능성 정밀화학 산업 시장이 발전 추세입니다. 한국의 정밀화학 산업 시장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으로 자동차, 전자 등 전방 수요 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위 화학 기업들은 아직 석유화학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지만 선진그룹들이 사업 다각화와 함께 글로벌화 전략도 추진 중으로 세계 시장과 발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산업 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능성 정밀화학 산업의 기술 개발 방향으로 유해 화학 물질 교제 대응 기술, 저원가 고성능 구형 기술, 투인원 멀티 기능화 기술, 산업계 수요자 맞춤형 기술의 개발을 통한 니즈 충족,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유해 화학 물질 교제 대응 기술로 REACH 및 GHS 등 화학물질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과 건강보건의 안정성이 검증된 기능성 첨가제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헬스케어 및 건설 산업 성장과 함께 인체에 유해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첨가제 사용을 제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새로운 대체 기술 개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규제 대상인 가소제 DOP, BBP, DBP,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생식 독성 이슈로 대체 기술 개발에 대한 니즈가 급성장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REACH 고위험물질 16종에 포함된 DOP와 그 외 유전자 변형 물질로 지정된 6종에 대해 2018년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바이오매스율의 친환경 바이오 기반 가소제 개발이 다우케미칼, 랑세스, 바스프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키에보닉은 알코올 리간드계 가소제 개발로 시장에 진입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저원가 고성능 구현 기술과 세 번째 투인원 멀티 기능화 기술은 다각화된 시장 확보를 위해 세계적인 선두 기업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 방향이며 우리나라 산업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개발해야 할 기술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 수요자 맞춤형 기술 니즈 충족은 엔지니어링, 바이오 플라스틱 수요처와 최근 자동차 경량화 추세로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범퍼, 대시보드용 ABS와 루프용 PMMA, 즉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의 사용량 증가로 충격 보강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시장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열 및 광분의 저항성 높은 충격 보강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첨가제 시장의 주요 임팩트 팩터인 자동차 경량화, 안전 헬스케어 산업 대두, 리사이클링, 건설 분야 수요, 안전규제 증가, 플라스틱 제품 고성능 니즈 등이 산업 내 관심을 받고 있음을 통해서도 해당 기술 동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책, 산업, 시장, 기술에 대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학 및 섬유 소재 산업 현황은 범용 석유화학에서 정밀화학으로의 구조조정, 전 세계 정밀화학 시장의 확대, 고부가가치 사업 중요도 상승, 선진 기술에 대한 기술 장벽 존재, 소재 트렌드의 빠른 변화, 환경규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의 증가, 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분석한 중소기업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또 우리나라 화학 및 섬유 소재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중소기업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3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능성 화학 소재의 글로벌 시장 트렌드 및 시장 확대로 국가 정책적 지원 확대에 따라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으로 시장 진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시장 확립. 둘째, 신규 소재 개발에 대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관련 기술에 대한 추가 연구 진행을 통해 기술 개발 흐름을 따르는 것. 셋째, 국내 시장의 한계성을 파악하고 화학 및 섬유 소재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전략 수립이라는 이 3가지 전략을 통해 화학 및 섬유 소재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에 따라 선정된 기술 개발 테마로 진단과 치료를 포함한 각종 의료 행위 및 신체의 일부를 대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섬유 소재인 의료용 섬유, 열 전도 특성을 이용하여 기기 및 부품 등에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전자 디바이스의 외부로 방출시키거나 열의 전송 경로에서 열이 양호하게 전송되도록 중개적 역할을 하는 신소재 기반 방열 소재, 강도, 열 전도율, 전자 이동도 등 여러 특성이 현존하는 현존 물질 중 가장 뛰어난 신물질로 평가되는 그래핀계 나노 소재, 내열성, 내약품성, 난연성, 양산성, 경량성, 전기 절연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특성의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택적 성분을 통과시키는 일반 여과 기능과 액체에 용해된 용존 물질이나 혼합기체의 분리까지 가능하게 하는 투과성을 가진 분리막 소재, 유체를 흡수할 수 있어 기저귀 등에 이용되는 초구 흡수성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바이오매스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바이오 플라스틱, 건설 토목, 자동차, 전기 전자 등의 마감 소재로 사용되는 도료 및 염 안료, 한 분자 내에 친수성과 친유성 부분이 공존하여 표면 또는 계면의 흡착, 표면 또는 계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계면 활성제, 모재의 표면에 이종 물질을 피막 처리 또는 필름 처리하여 표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성 코팅 필름, 물질의 표면 접착을 위한 고분자 물질인 점 접착 소재 등 총 12가지 품목이 선정되었습니다.